안녕하십니까. B호텔 호텔리아 출신 오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좀 까부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일할 때만큼은 프로페셔널하게 각을 잡고 일하는 호텔리어였답니다. 저번 영상에 신라스테이에서 호캉스 하는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호텔 체크인하고 호텔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호텔리어 출신으로서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호텔이라 함은 별 4개와 5개, 4성급, 5성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텔들이 신라, 롯데, 조선, 아니면 워커힐 이 정도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호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탄에서는 호텔이 아닌 비즈니스 호텔 혹은 레지던스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이번엔 호텔 얘기만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예약이 가장 중요하죠. 예약. 대부분 그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예약 많이들 하시죠. 아고다나 호텔스닷컴 이런 곳들 가격 비교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객실을 예약들 많이 하실 텐데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건데 가격이 좀 비싸죠. 1박에 비수기 때 싸게 가면 한 30만원 후반대, 그리고 좀 성수기 비싸다 싶으면 50만원에서 사실 70만원까지 가는 그런 고가의 호텔들도 있지만 30만원 중후반, 40만원 선에서 우리가 묵을 수 있는 호텔을 기준으로 객실만 이용하실 거면 그런 비교 사이트에서 예약하시는 게 더 저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놀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패키지를 넣어서 객실을 이용하시려고 하면 호텔 자체 사이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는 없이 호텔 자체 사이트에만 올라와져 있는 패키지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패키지 혹은 호캉스 패키지라는 게 좀 특별하게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호캉스를 많이 즐기고 있는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객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떠한 문화상품, 넷플릭스 아이디를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호텔 그 루프탑, 라운지바 이런 데서 이렇게 야경 보면서 칵테일이라던가 아니면 맥주랑 간단한 핑거푸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패키지, 이렇게 알찬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호텔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호텔을 알차게 호캉스처럼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호텔 자체 사이트에서 패키지를 검색해가지고 예약하시는 게 더 저렴하죠. 그리고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있고 그 호텔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호텔 같은 경우는 그 호텔 전용 어플이 있어요. 그 모바일 앱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비교하면 전화로 예약하는 것보다는 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서 예약하는 게 모바일 할인 5%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게 더 저렴할 수 있고요. 호텔 전화로 문의하면 그 직원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렇게 원하시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들었을 때 이런 패키지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런 패키지는 모바일을 통해 예약하실 경우 5% 정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호텔 자체 사이트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무조건 가격 비교 사이트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호텔을 즐길 것인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예약할지를 결정하는 게 현명한 소비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에요. 체크인, 아웃. 체크인은 대부분 3시부터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2시부터 가서 줄 서 있죠. 왠지 빨리 가면 좋은 객실 받을 것 같죠. 빨리 가면 좋은 객실을 배정받을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저 프런트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프런트에서 객실 배정을 할 때 선착순으로 좋은 방 위주로 체크인을 진행을 해요.
오신 손님들한테 뭐 높은 층, 뭐 좋은 층 위주로 방이 그러니까 배정이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그 전날 투숙하신 고객님이 11시 혹은 12시에 체크아웃을 하시죠. 좋은 방에 머물렀던 분들은 시간을 꽉 채워서 나가세요. 그러면 방이 비워진 순간부터 청소, 그러니까 정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체크인을 하는 3시까지 모든 객실을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성수기에는 더 그래요. 주말에는 항상 그렇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투숙률은 거의 뭐 80%를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토요일에 체크인을 하는 입장에서 그 전날 웬만큼 좋은 객실은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뭐 그 기중에 안 좋은 객실들은 공실로 남아 있겠죠. 가장 먼저 가신 분한테는 그 공실 객실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좋은 객실도 정비가 빨리 끝나서 빨리 오신 분한테 배정이 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빨리 가야 제일 좋은 객실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대 시설을 이용할 패키지의 고객들이라면 체크인은 조금 뒤로 미루고 부대 시설을 먼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응대를 받아주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문의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거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컨시어지 데스크나 뭐 안내 데스크가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지금 시간 2시 정도 내에 체크인 시간이 1시간 남았고 근데 저 오늘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예정이다. 거길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가능하거든요. 체크인 이후부터 체크아웃 할 때까지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실 거예요. 그 야외 수영장이라던가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의 패키지 고객이라면 그러니까 그 직원이 방법을 안내해 주실 건데 체크인 하기 전에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대부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본인들의 짐은 뭐 그 벨보이나 아니면 그 컨셔스 데스크 뒤쪽으로 보관을 요청하시고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짐들만 챙겨서 부대 시설을 먼저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체크인을 나중에 해서 안 좋은 방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은 사실 살짝 접어놓으셔도 돼요. 체크인할 때 객실 키를 기본적으로 2개 발급해 줄 거예요. 그래서 호텔 룸에 들어가면 그 벽면에 카드 꽂는 곳 있죠. 거기에 카드를 꽂아야지만 전기가 들어와서 뭐 전등이든 TV든 에어컨이든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꽂아 놓는 용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출입용 카드인데 뭐 예를 들어서 2명 투숙이면야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뭐 3명이나 4명, 패밀리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둘둘 찢어지거나 뭐 1명만 따로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키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론트에 얘기를 해서 추가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발급받을 때 그 체크인 담당한 직원이 메모를 남겨놔요. 지금 키가 총 몇 개가 분실됐다.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그 개수만큼만 반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키가 분실될 경우에 분실료가 발생한다라는 멘트를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키는 얼마든지 추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아웃 할 때 다 반납해야 한다는 거. 요즘 웬만한 호텔들은 본인이 투숙하고 있는 층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아무 층이나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객실 키를 터치한 후에 그 해당 층만 버튼이 눌려요. 흡연하시는 경우, 저희 아빠도 흡연자이시기 때문에 흡연하러 호텔 밖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카드키를 안 들고 가면 층으로 올라오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밖에서 두드리면 열어주면 되겠지 하고 키 없이 나가셨다가 그 층에 올라오지도 못하셔가지고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참고. 체크인 하고 객실 올라갈 때 대부분들 인지하시는 상황이긴 한데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3번째, 이제 객실로 들어와서 객실을 좀 둘러볼까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객실 내 어메니티가 인원수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메니티는 호텔 내에서 내가 하루를 숙박할 때 필요한 일회용 물품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것부터 커피랑 티, 그리고 그걸 타먹을 수 있는 커피잔 이런 게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포트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자레인지는 없어요. 커피포트가 다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용어로 샴바린이라고 하는데 샴푸, 바디샤워, 린스 요즘 컨디셔너죠. 촌스럽게 린스란 말 안 쓰는데 샴바린에다가 바디로션까지 총 4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형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 비누, 머리빗, 그리고 샤워캡, 그리고 일회용 면도기, 뭐 칫솔 치약, 그리고 조금 코튼 세트. 코튼 세트라는 건 그 뭐지? 화장솜이랑 면봉 이런 거. 조금 좋은 데는 바느질 키트가 아예 비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없더라도 프론트에 요청하면 갖다 주는 경우 있어요. 바느질 키트는 뭐 급하게 옷이 망가졌거나 체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뾰족한 물건 필요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2인용으로 맞춰져 있을 거고 우리가 투숙객이 3명이다 라고 미리 예약한 경우는 이제 3인 세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어메니티는 저한테 제공된 거거든요. 그게 다 일회용품이잖아요. 일회용품이니까 체크아웃 할 때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받을 거예요. 이렇게 요만하게 여행용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샴바린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 되게 유용하고 좋은 호텔일수록 좋은 제품을 사용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샴푸 린스는 잘 안 챙기는데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은 꼭 챙겨옵니다. 바디로션은 진짜 좋아요. 여러모로 쓸 수 있어. 여행 갈 때 우리 세면도구 세트는 챙기지만 바디로션은 안 챙기잖아. 그럴 때 참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인 세팅이 맞아요. 모든 호텔 객실은 다 2인 기준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 저는 부모님이랑 저랑 총 3명 투숙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명이 추가된다. 그래서 추가 인원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3인 세팅을 요청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추가됩니다 라고 해서 결제한다는 건 객실 내에 3인만큼의 용품을 비치해 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방을 배정해 줄 때 그 방에 3명이 들어갈 거라는 걸 하우스키핑에 미리 인지를 시켜주고 그 안에 모든 물품을 비치하게 해요. 근데 간혹 나는 추가 요금을 냈는데 객실에 갔더니 여전히 2인 용품만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우스키핑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그대로 다시 물건 갖다 주거든요.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아니면 뭐 잠깐 부대시설 이용하러 가는 길에 하우스키핑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3명이 그러니까 투숙한다. 근데 지금 비품이 2인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채워주세요. 이러면 와서 싹 채워주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대부분 그 호텔 전화기에 좋은 데는 뭐 프론트 버튼, 하우스키핑 버튼이 따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기본적으로 프론트는 0번, 하우스키핑이 1번인데 뭐 하우스키핑이 0번인 데도 있거든요. 근데 프론트든 하우스키핑이든 어쨌든 0번 누르면 어디든 연결되니까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니바에게도 같이 할까요? 그러니까 호텔 객실룸 안에는 이제 냉장고 같이 생긴 미니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작은 양주나 뭐 맥주 아니면 뭐 탄산수, 음료수, 뭐 초콜릿, 과자, 프링글스, 뭐 초코바 뭐 이런 게 막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건 무료는 아니고요. 다 유료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냉장고 옆에 보면 그 가격표 같이 우리 김밥 천국 가면 주문하는 그 종이처럼 이렇게 제품명이 있고 옆에 수량 체크하는 그 종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냉장고 안에서 뭐 콜라랑 초코바를 먹었습니다 하면 거기다 표시를 하셨다가 체크아웃 할 때 그걸 제출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시중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뭐 급한 거 아니면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나은데 갑자기 급하게 그러니까 호텔에서 내가 신나게 친구랑 맥주를 먹겠다고 사왔는데 지금 맥주 딱 한 캔이 더 먹고 싶어. 근데 이거 한 캔 사러 나가기 귀찮다? 그럴 때 이제 미니바에 있는 거 드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생수도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생수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2병, 많이 주면 4병을 주는데 거기에는 풀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풀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뭐 걱정 없이 드셔도 되고요.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어디 세면대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그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아시죠? 그 파라다이스 옆에 아트 파라디소라고 약간 비즈니스 호텔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작고 예쁘게 만들어진 호텔이 따로 또 생겼어요. 근데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미니바가 1회 제공되는 패키지였어요. 가성비 값. 거기는
안에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라는 게 그런 패키지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체크아웃 할 때 남은 거 다 가져왔어요. 가져오셔도 돼요. 미니바 1회 사용권이라는 건 2박을 해도 아마 한 번만 준다라는 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리필되진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고, 어차피 1박 했으니까 밤에 신나게 먹었는데도 남은 거지. 탄산수라던가 음료수라던가 과자 이런 게 좀 남아서 체크아웃 할 때 들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제공된 건 다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근데 샤워 가운 같은 건 가져오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계속 부대업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부대업장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가장 신나게 즐겨서 이용하는 건 야외 수영장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과 야외 수영장이 좀 구별되는 그런 호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은 대부분 입장료를 따로 내고 들어가야 하는 곳들이에요. 투숙객이라고 해서 무료 개방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들은 거기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는 다 무료로, 투숙객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우나는 유료라는 거. 참 특이하죠? 사우나는 머무는 시간이 좀 오래고 물도 많이 쓰고 타월도 쓰고 그래서 유료인가? 부대시설 이용 팁인데요.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 제공되는 게 따로 없을 거예요. 패키지 안에 뭐 맥주를 준다라던가 아니면 뭐 핑거푸드를 제공한다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따로 제공되는 게 없고, 뭐 수영복이라던가 이런 건 다 본인이 챙겨가야 하는 거고요. 근데 실내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같이 무료, 투숙객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부대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대부분의 호텔들이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대여 서비스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여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운동복들은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반얀트리는 운동화 대여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투숙하시기 전에 프론트에 물어보시면 다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부대시설, 그러니까 유료 입장하는 곳 있죠. 야외 수영장, 시메르 이런 곳을 들어갈 때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한 번 바깥으로 나오는 게 가능한지를 꼭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호텔마다 패키지마다 다르지만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그러니까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아마 하는 걸 텐데 시간대별로 팔찌가 다른 곳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객실 번호만 되면 자기들끼리 전산으로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곳이 있을 건데 이게 왔다 갔다가 가능한 게 생각보다 유용해요. 왜냐면 야외 수영장에서 우리가 6시간, 7시간 놀 수 없거든요. 한 2시간 놀다가 객실에 올라가서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뭐 좀 먹고 다시 놀러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한 번 나가면 끝인 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확인하고 꼭 가셔야 돼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마다 띠가 달라가지고 체크인 한 날 오후권, 체크아웃 한 날 오전권, 그리고 밤에 뭐 심야권 뭐 약간 이렇게 있어서 팔찌 색깔 구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잘 확인해보고 가셔야 돼요. 체크아웃한 다음에 그냥 호텔에서 호캉스만 하고 체크아웃 후에 집에 가는 거라면 크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지방 사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호텔을 이용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뭐 기차나 비행기표 시간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면 서울을 좀 구경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여행 뭐 캐리어나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 힘들잖아. 저는 이건 해외 갔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그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좀 맡겨놨다가 그러면 이제 보관증 같은 거 주실 거예요. 그것만 잘 챙겨서 신나게 관광 다 하시고 이제 가시기 전에 호텔 들려서
입관증 주고 짐 받아서 가시면 되죠. 해외 갔을 때 이게 제일 유용하죠. 아무래도 해외 가면 짐이 크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대부분 저녁 비행기잖아요. 체크아웃은 아무리 늦어야 1시인데, 그래서 그 사이 남은 시간 활용할 때 좋은 방법이고, 국내 호텔도 짐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 로비에 있는 벨보이나 컨시어지 데스크에 문의하면 되고요. 근처에 투어 프로그램도 추천해주고 이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텔이다 라는 곳을 이용할 때 간단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유용할 팁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호텔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댓글 답변해드릴게요. 나름 이렇게 보여도 오늘 호텔에서 경력 얼마 안 되는구나. 4년? 이 회사에 오기 직전에 대한민국 상위 3%들이 다닌다는 그 호텔에서 나름 격조를 갖추고 일했던 호텔리어로서 호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 달아주시고 또 프론트 근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호텔 말고 실제로 우리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파티하고 하루 방 잡고 신나게 놀 때 유용한 비즈니스 호텔이나 레지던스, 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레지던스 매니아거든요.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짜 완전 꿀팁 막 이런 것들 어디가 좋은지 실제 실명을 밝히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호텔리어 출신 옷정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